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보셨듯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 저희가 과거 목소리까지 저희가 쭉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소환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가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조사 시점은 좀 언제 정해질지.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쭉 해볼 텐데 서종욱 변호사님,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거는 둘째 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조사를 알았냐 몰랐느냐,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패싱됐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집중되는데 이 대검 간부들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쭉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장소거든요. 예. 장소. 아마 이원석 총장은 그 검찰청에 그대로 소환해서 네. 수사해라는 거고 아마 어제 그 경호처에 보안 그 가옥에서 예. 장소 때문에 아마 총장이 경로하는 것 같아요. 왜 검찰청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했냐? 예.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대통령을 경호해주고 일반인을 경호 안 해주면 이게 특혜입니까? 대통령만 왜 경호하고 왜 나는 경호 안 해주느냐?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특혜입니까? 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아마 이게 경호 매뉴얼상 같은 수준의 경호를 할 겁니다. 같은 수준이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오래 전부터 가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수색하고 다 이게 안전한지 다 이게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트럼프 피격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리 주말이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에도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저는 경호나 안전 문제에 엄청나게 불편을 줍니다. 네. 따라서 경호 문제 때문에 안전 가옥에서 했다 해서 조사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장소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 경호나 안전 문제 있잖아요.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 특혜라고 마치 하는 거는 마치 이게 대통령 경호하는 것도 이게 특혜 아니냐 네. 이 논리하고 똑같다 봅니다. 그렇군요. 성춘 부의장 생각은 궁금한데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찰청도 안전 굉장히 중요한 보완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일단 전직 대통령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들도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다 검찰청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경호 때문에 뭔가 장소를 달리했다 이것은 예외인 것이고요. 예외인 것이기 때문에 특혜인 것이기 때문에 성역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장소 자체가 뭔가 그 검찰청에서 소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서 소관하는 장소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된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된 것이죠.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로 소환돼서 출장 조사를 한 것인데 검찰이 소환이 됐다. 검찰이 소환당한 건 아닙니까? 이거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처라는 그 건물 자체가 대통령실 소속인 것이고 대통령실 소속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피의자인 신분인데 피의자가 본인이 속한 직할 건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이건 특혜가 있었다, 예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도 지금 수사지휘권 결국 배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사지휘권 배제 그 당시 왜 했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본인의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복원이 됐어야죠. 근데 복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복원을 했을 때 혹시 또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복원을 안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악용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하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 수사지휘권 배제됐던 걸 악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원설 검찰총장의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 중앙지검장이 상관이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사후 보고를 했다. 여기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목소리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는지 듣고 오시죠.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을 자신을 패싱한 중앙지검장 불러서 오늘 얘기를 듣고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혹시 취해질까요? 아마 이제 뭐 정당하다고 말을 보고 감찰이잖아요.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감찰권이니까 예. 오늘 보고를 받아보고 아마 잘하면 이게 그 감찰을 지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 예측이 되는데요. 감찰을 지시했다는 건 어떤 좀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일까요? 아마 이제 대검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네. 감찰 정도가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어제 그 수사가 원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로 소환한 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저녁 때쯤에 가서 이제 그 파우치까지 끝내되느냐 동의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소환은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그 총장 지휘권이 박탈돼 있습니다. 네, 없죠. 아까 그거는 이제 손지훈 부장이 기관 대 설명해 줬죠. 기관끼리예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내린 게 아니고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지시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는 일체 보고 안 하는 게 맞죠. 오히려 이게 또 보고했으면 왜 총장이 지휘권 박탈됐는데 왜 보고하느냐 또 이렇게 공개했을 겁니다. 아마 도이치모터스는. 예. 근데 도중에 이제 그 계획이 바뀌어서 동의를 받고 파우치 수사하는데 그게 조금 늦게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린 거잖아요. 그 11시 반이면 이게 몇 시간 더 걸린 거잖아요. 예. 근데 몇 시간 더 뭐 이게 시간이 좀 늦었대서 그게 크게 항명이냐 패싱이냐 저는 그래 안 보고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에 검찰청으로 다시 옮겨갑니까? 여기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뭐 또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호 매뉴얼이 우리가 현직 대통령 부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은 그냥 경호원들에게 뭐 4명씩 4인 1조 그거 매뉴얼하고요. 예. 현직 대통령 부분 매뉴얼은 틀려요. 현직 대통령 부분에게 며칠 전부터 사전에 답사부터 엄청나게 경호가 강화됩니다. 예. 따라서 저는 경호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경호처에서 그래 요구하니 김건희에서도 그래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받으면 안 되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현직 대통령도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검찰청에 가서 받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추현 부장님, 이 기자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오늘 물어본 게 나갔습니다. 방금 뭐 거취 표명 얘기를 물어봤는데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반응을 살펴보고 절차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시라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오늘 뭐 여한도 없고 미련도 없다. 2년 2개월이 됐기 때문에 뭐
좀 더 고민해보고 사실 뭐 임기가 한 2개월 정도 남았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남았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저는 지금 더 있을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패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보고를 받겠다고 한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또 도이치모터스 건 이외에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 수사권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수사가 과연 그 정도 시간에 충분하게 이루어졌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들을 좀 마무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상 패싱도 계속 당하고 권한은 행사를 못 하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 보여온 책임감으로 봤을 때 본인의 남은 임기 동안 뭔가 이런 거 자신이 생각했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거취를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뭐 맞는 조치를 하겠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건에 관해서는 뭐 수사와 관련된 지휘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그 몇 시간 조사한 것만으로 과연 이게 그 충분한가라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보도록